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 이른바 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죠. 광주와 여수공항도 살펴봤더니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비행기 착륙 유도 장치인 로컬라이저를 고정하는 둔덕은 광주공항에도 있습니다. 구글 위성 사이트를 통해 활주로 두 곳 중 한 곳, 끝 지점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공항의 이 둔덕의 높이는 지면에서 70cm 정도입니다. 여수공항은 사정이 더합니다. 흙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내장한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데 4m 높이입니다. 무안공항보다 2배 더 높은 겁니다. 여수 활주로가 훨씬 9배가 경사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더 높이가 높아진 거죠. 로컬라이저 받침대 시설이 공항별로 제각각인 건 재질이나 형태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안전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항 3곳만 비교해봐도 구조물 높이나 형태가 모두 다른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오늘에서야 전국 공항의 항해 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안공항과 마찬가지로 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공항은 무안보다 더 크고 단단한 구조물로 돼 있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벽처럼 보이는 높이 4m의 둔덕, 여수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입니다. 흙더미 위로 단단한 콘크리트가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높이 2m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보다 더 크고 단단한 받침대인 겁니다. 공항 반대편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지상에 매립된 형식으로 모습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여수공항 로컬라이저도 무안의 사례처럼 2년 전 개선 사업을 통해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큰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단단한 로컬라이저가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등이 있다고 했지만 전국에서 몇 군데나 몇 개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정확히 한번 실측도 좀 해보고 전체 상황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혼선이 적지 않겠나. 여수공항은 제주와 김포만 오가는 국내선 공항입니다. 활주로는 전국에서도 울산 다음으로 가장 짧은데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이 운항 중입니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만 153억 원 적자로 열악한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공항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m짜리 둔덕이 여수공항에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의 문제이지. 국토부는 여수공항을 포함해 오는 8일까지 지방공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로 지방공항의 위험 요인이 새롭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유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비방이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 슬픔과 고통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유가족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사이트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충격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이 사고와 관련 없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거리낌 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참사를 발판 삼아 한자리를 해먹어 보려 한다. 민주당을 비방하는 표현까지 등장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유가족들의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난데없이 전라도와 유가족 욕설 등 지역 비하와 혐오, 차별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유가족 대표의 자녀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 가짜 유가족은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 뉴스가 퍼졌는지 답답하다라며 울분에 찬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 대한 조롱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이 구호 텐트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는 기사에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내부 폭로가 터져나온 겁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조롱과 비방이 떠돌고 있는 데다 현장에서 유가족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 행세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정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인력 동원해서 다 잡아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가족 법률지원단은 왜곡 대응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채증한 뒤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일 내로 고소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12구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이어지는 유가족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조롱 등 가짜 뉴스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오는 4일이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희생자 시신 훼손이 심해 온전한 수습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조금이나마 심리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분향소 운영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먼저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심정은 형연할 수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위로와 관심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거듭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분향소를 연장 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을 연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생자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유가족의 심리 안정을 위해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분향소의 경우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49제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는 게 유가족들의 바람입니다. 또 장례에 필요한 재반사항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유족 대표단에서 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달 30일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에는 4일간 약 17,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광주시는 연고지와 상관없이 광주 장례를 지원하며 영락공원 추모관에 별도의 안치실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행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광주 전남 여행업계 전체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여행업계에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국내선을 타려는 이용객들이 광주공항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저비용 항공사의 이용객들은 불안이 커졌고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닐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올해 초에 계획했던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좀 더 그냥 해외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겨울방학과 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광주 전남 900여 개의 여행사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고 기존 예약자들에게는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중국 장가계와 태양산 전세기도 취항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행업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5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했던 전세기는 다 현재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5, 6월까지는 이렇게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대책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고사 직전의 여행업계로선 단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후적인 어떤 해결은 광주 전남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제안해놨고요. 하지만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무안구 내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피해 조사를 한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희망 나눔 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기부에도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500원, 1,000원이 모여 250만 원이 됐습니다. 여수 중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 장터로 얻은 수익금입니다. 소라면에 전해진 250만 원 중 150만 원은 장학금으로 나머지는 마을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부한 걸로 불우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하지 못합니다. 전남의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84억 원, 나눔 온도는 74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 원, 22도 이상 떨어집니다. 특히 개인 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신규 고액 기부자도 6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불경기에 12.3 내란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덩달아 기부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국도 집어넣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부가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제가 노남은 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라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남 사랑의 열매 접수처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샵 9004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2,000원씩 기부됩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겨울의 한복판. 이웃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심재동 세한대 항공정비학과 교수, 임지은 광주 MBC 기자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오늘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며 앞서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 광주 전남 역사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일제를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한 김재호 전남대 교수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혈세를 들여 지난해 전 세계에 한국경제사 개관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책에는 식민지를 미화하고 개발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저자 김재호 전남대 교수는 즉각 사퇴하고 배포된 책은 수거해 폐기 처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오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이번 시무식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 제7공화국을 열자며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공립병설유치원 16곳이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운리초와 송악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16곳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휴원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